안녕하세요. 맘편한 의원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신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모기와 상어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대답할 때는 상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어라는 존재 자체는 생각만 해도 상당히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어와 모기 중에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은 모기가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말라리아를 통해서 모기가 사람에게 그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몇백 배 이상의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해진 돈과 예산이 있을 때 상어와 모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내가 막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상어를 퇴치하는 데 돈을 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어냐 모기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냐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따지게 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불안이 높다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나은 답을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는 치료 자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인 부분들로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약물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치료자 경험에서 봤을 때 비용 대비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마도 그 약물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또 언제 심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지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 불편감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기 힘들어하는 분들에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거의 매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약물이라고 하면 대체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정제와 항우울제를 쓰게 됩니다. 대부분 정신과적 질환이 모양은 다른데 결국에는 이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가지고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라고 하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폐렴이 있다 그러면 항생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라고 하면 균을 실제로 죽이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열제를 쓰게 되면 열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중요한 축이 됩니다. 두 가지가 치료할 때 다 필요한 것처럼 항우울제와 안정제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우울제를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도해진 뇌가 안정적인 부분으로 점점점 변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주고요. 치료라는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권하는 이유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에 과도하게 민감한 뇌 회로 자체를 바꾸어서 그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안정제는 작용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티반도 있고 또 알프라졸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선택하는 것은 증상에 맞게 또 효과적인 시간에 맞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안정제는 시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효과보다는 급격한 불안을 빨리빨리 가라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우울제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충분히 효과가 발휘되는 반면 안정제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 한두 주 정도 지나서 이제 오시게 되면 대부분 불안감이나 어떤 미칠 듯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몰려오는 미칠 듯한 불안감이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치료가 훨씬 더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또 적절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그 이후에는 증상 자체가 호전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목적이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내 삶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고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가는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접근법이나 인지치료적인 접근법을 같이 진행해 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못 탔던 분들도 실제적으로 확연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치료했을 때 경과라든지 또 효과가 좋으니까 막연하게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급격한 불안감이 있을 때 심장이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이 몰려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꾀병이라든지 또 안변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회로 자체에 민감함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권유해 주셨으면, 그리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치료자로서의 어떤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항상 부탁드리지만 오늘은 저 혼자서 하니까 좀 쑥스러워서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